저는 배우 생활을 아주 오래 하고 있는 가늘고 길게 하고 있는 배우 윤예희입니다. 오늘은 카리스마와 우아함을 겸비한 배우 윤예희 씨가 저희 기적의 솔루션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상하게 겨울철이 되면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이.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의뢰하게 됐어요. 네, 너무 잘 찾아오셨네요. 사실 겨울철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뵙기에는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떤 고민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체중도 이렇게 많이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 고지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러면서 고지혈 약을 먹기로 하자 한 게 거의 한 6, 7년 됐고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지혈의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높게 나와서 저도 좀 신경을 맞아. 쓰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약을 안 먹고 있어서 아, 저도 먹어야 되나 순간 생각이 또 근데 드네요. 날씬하신 분들도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이지혜 있으시군요. 씨도 굉장히 많은 네. 편인데. 많대요, 요즘. 그리고 또 이제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이쪽인데 여기에 이제 뭐랄까 혈관벽에 이렇게 찌꺼기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경동맥 이상은 좀 이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혈관벽이 막힌다 이러면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지혈하고 경동맥 혈전증 장착했어요. 자, 수치가 280일인데 저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보통 저희가 총 콜레스테롤의 정상 범주를 200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저 안에서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비율을 따지긴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전체적으로 고지혈에 약간 노출이 돼 있고 아빠도 심혈관, 심장, 혈관 질환, 고혈압 하여튼 이런 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 투병을 하셨고요. 엄마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예방하고 조심하고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살짝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냥 막 가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엄마를 모셨어요. 저는요, 우리 엄마가 치매 걸릴 줄 몰랐어요. 근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기가 됐어요. 치매는 사실 본인보다 가족들도 더 고통을 겪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치매인데도 처음에 저를 보면 너는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먹었다고 하죠. 먹었어. 엄마 먹었어. 그럼 아이, 나는 먹었다 이래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보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혼자 이렇게 잘 살다가 갈 때 누군가 내 뒷정리는 누가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뒷정리, 그래, 유언장이라거나 할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부동산 이런 거는 이렇게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정리를 해라. 유언장을 준비해놨어요. 일단은 나는 지금 저 사진이 내 영정사진으로 마음에 들어요. 야,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몰래 유언장까지 쓰셨다는 걸 보니까 건강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그게 느껴져요. 예. 근데 윤예희 씨는 꼭 집어서 겨울철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혈관 질환이 겨울철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겨울철엔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2월을 좀 더 조심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게요. 사실 2월쯤 되면 우리 막 각종 쇼핑몰에도 이제 옷이 싹 바뀌어요. 맞아, 봄옷들로 가득한 게 뭔가 굉장히 추웠던 이 최절정의 추위는 좀 끝나고 봄이 올 것만 같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히려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얇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체온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얇게 입고 이러면 우리 몸이 외부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한단 말이에요. 열을 덜 뺏기려고. 그러면
혈압은 상승하겠죠. 수축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평소에는 증상도 없으니까 굉장히 가벼운 기저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들이 말 그대로 시한폭탄처럼 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저희가 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저는 반드시 혈관의 탄력을 좀 챙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탄력하면 피부 탄력 생각하지 뭐 혈관에 무슨 탄력이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같은 경우는 엘라스틴과 콜라겐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나 이 콜라겐은 혈관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또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심장이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펌프질을 하고 그 압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혈관 역시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콜라겐이 부족하면 탄력성이 부족하니까 혈관이 딱딱해지겠죠. 그러면 이물질 같은 것들이 붙어서 두텁게 굳어지기가 쉬워요. 결국은 혈액순환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 나아가서는 뇌졸중과 같은 이런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혈관 탄력은 정말 가장 이쁜 나이, 25살부터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혈관 탄력이 얼마나 다른지 좀 비교해 볼 수 있게 소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20대의 혈관을 한번 좀 만져보겠습니다. 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이 혈관의 탄력과 유연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40대의 혈관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네. 요게 이제 40대인데. 네. 딱딱해졌네. 되게 탄력이 없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60대의 혈관은 이제 유연성이 이제 심하게 떨어져서 잘 눌려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이 몸속의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에 따라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액순환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들이 혈관벽에 자꾸 쌓이면서 이 혈관벽의 두께가 점차 두꺼워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 일어나셨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트레칭을 하시네요. 눈 뜨자마자. 손끝부터 이렇게 쭉쭉 하시는구나. 온몸 스트레칭을 해주시네요. 쭉 뻗는군요, 아주. 예. 와, 오. 되게 신경 써서 아니, 하신다. 운동 잘하시는데요. 뭐 하시는 거지? 눈알 스트레칭까지. 눈알 스트레칭이란 말이 있나요? 근데 이거 눈알 스트레칭 있어요. 이거 이경규 씨도 굉장히 많이 하고 눈에 되게 좋대요. 네. 저도 이렇게 돌려요. 눈의 피로감을 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다 말랐네. 이거는 얼굴하고 머리, 페이스 전용 수건. 이제 요거는 몸을 닦는 바디 전용. 아, 수건을 용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네요. 얼굴용, 바디용 손수건. 그 모낭충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낭충. 이게 그거를 수건을 공유하면 좀 옮길 수가 있대요. 또 발이라든가 이런 데 또 뭐 무좀 같은 것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수건을 공유하다 보면 약간 전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피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렇게 부위별, 용도별로 다르게 수건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욕실에 보관을 하고 습하고 하다 보면 세균 번식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호텔 가도 그렇거든요. 핸드타월 따로 있고 페이셜용 따로 있고 바디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팁은 생각보다 수건을 한 번 쓰시면 굉장히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수건은 틈이 생겨버리면 균이 번식하기도 훨씬 더 쉽고 수건이 오래돼서 좀 딱딱할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상처를 내서 균 같은 것들 피부에 감염을 시키기도 더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도 1년 단위로는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야 나왔다. 어서 와, 어서 와. 뭐 하고 있어? 굉장히 친한 친구분 같아요. 벨도 안 누르고 그냥. 기본을 아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김태경이에요. 아, 예. 남자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김태경. 제가 이제 이쪽 동네 이사 와가지고 알게 된 친구고, 동갑 친구고. 좀 늦게 만난 친구인데 굉장히 친한 친구죠. 야, 엄청 맛있겠는데? 엄청 맛있게 하고 있는 중이야. 뭐 만들어서 뭐? 맛있는 잡채야, 이게.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곤약 잡채, 미역 떡국 이렇게 2개 준비했어요. 당면 대신 쓰는 거군요. 당면이 살찌잖아요. 맞아.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최소한의 간으로 이렇게. 오, 괜찮다. 아, 미역국에. 아, 신박한데요. 다 했다. 오, 맛있겠다. 자, 친구, 까치까치 설날에 나이는 먹지 말고 떡국만 먹자. 좋아. 그러자. 김치 하나만 꺼내지. 어차피 이거는 이제 지금 너희 언니가 나한테 기부해 주신 정말 짜지 않고 심심하니까 샐러드 같아. 빛깔 자체도 되게 먹어봐, 친구야. 간도 맞는지 맛은 어떤지. 사실 설 음식 같은 거는 혼자 먹으면 외로우니까 사실 친구분 부르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맛있어. 그치? 간은 어때? 간은? 난 딱 좋아. 그래? 우리가 외식을 해도 우리는 둘 다 비슷하잖아, 취향이. 뭐 육회 비빔밥을 먹어도 고추장 양념 안 하고 회덮밥을 먹어도 맞아. 나도 고추장 양념을 해본 적이 없어. 회덮밥을? 나트륨이 제일 나쁘잖아, 짜게 먹는 게. 고지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어차피 가족력에서 나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게 안 오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신경 써서 많이 먹어야 돼. 건강하게. 근데 고지혈을 오래 앓으셔서 그런지 음식 드실 때 간에 신경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게 곧 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네. 딸기. 안녕하세요. 아, 딸기 농장 가셨네요. 야, 하우스 딸기 맛있지. 딸기 따는 알바? 오랜만에 친구랑 기분 전환도 할 겸 그다음에 영양이 풍부한 딸기를 좀 먹여주고 싶어서 고마워. 겸사겸사 딸기밭에 놀러 왔어요. 오늘 딸기 따는 방법 다 같이 V. 부위요? 네. 네네, V. 막 이래요. 그쵸, 부위. 안녕하세요. 오, 깨끗하게 떨어졌어. 오, 예쁘게 떨어졌다. 저거 힘 주면 망가지니까 딸기가. 잘 따야 돼요. 엄마야, 딸기가 진짜 부위를 하고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어머머, 어떡해. 이게 보통 일은 아니네. 맛있겠다. 야, 진짜 빛깔 엄청 이쁘다. 너무 싱싱하겠다. 딸기 너무 뿌듯하다. 야, 너무 반짝반짝 예뻐. 근래 한 해 중에 이렇게 뿌듯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수확을 했다. 오, 예뻐요. 좋다, 좋다.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조금 더 변형을 해가지고 아주 더 우리 몸에 유익하고 이롭게 딸기 스무디를 해주겠어. 자, 여기다가 딸기 꼭지를 좀 따서 넣어줘. 와, 근데 저렇게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몬드 우유를 좀 넣을 거야. 그냥 우유 말고 또 아몬드 우유로 드시는. 그다음에 아몬드에는 그 비오틴 성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대. 그리고 이 아몬드에 있는 비오틴 성분이 우리 몸의 콜라겐 흡수를 굉장히 잘 되게 그래? 도와주는 거야. 보통 우리가 다 꿀이나 설탕 좀 넣지 않냐? 좀 달달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 어디 있지?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거다. 뭘 좀 잘 챙겨갖고 다니는 게 있어. 스무디에 뭘 넣으셨어요? 가루를 넣었거든요. 오, 점점 달리고 있어. 너나 나나 고지혈에다가 가족력도 있고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음식들을 자, 이뻐지자. 맛있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무서운 집안이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었던 거고, 콜라겐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피부? 그렇지. 콜라겐을 먹으면 우리 피부가 탄력이 있고 그치. 탱탱해지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피부에 탄력이 없어질 나이야. 요거를 조금 늦춘다 생각을 하고 콜라겐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약간 피부의 탄력, 그다음에 처짐 이런 거를 방지하고 싶은 거죠. 네, 피부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윤예희 씨의 기적의 솔루션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너무 좋다. 엄청 플러스예요. 거의 만점 아니에요? 역대급 너무 훌륭한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분석을 좀 했고요. 윤예인 씨의 생활 습관들을 좀 지켜보니까 피부와 혈관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뽑은 최고의 플러스 습관은 바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챙겨 드시는 습관인데요. 이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피부부터 해서 눈이나 치아, 모발, 내장, 관절, 뼈, 혈관, 손발톱까지 우리 몸 정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반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흔히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 탄력, 젊음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콜라겐 많다는 걸 열심히 좀 찾아 먹기도 하는 것 같고. 피부 건강하면 콜라겐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피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게 진피인데 이 진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콜라겐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피부가 얇아진다라고 표현하세요. 콜라겐이 맞아. 부족해지면 피부가 얇아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나이 또래인 사람들을 쭉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서양인들을 보면 우리 동양인들보다는 조금 더 노화가 빠르게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예. 피부가 얇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의 피부 두께가 서양인들보다 한 2배 정도 더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동안과 노안, 이 한 끗 차이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피부의 두께라는 거죠. 피부가 두꺼우면은 좀 주름도 상대적으로 적은 느낌이고 그래서 피부도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피부에 콜라겐이 충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진피 치밀도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민혜연 선생님께서 이제 피부 건강의 핵심은 진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피의 치밀도는 진피의 핵심 성분인 이 콜라겐의 밀도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진피의 치밀도가 높으면 콜라겐의 밀도가 높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탄력 있는 피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40대에서 50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3,000mg을 10주 동안 좀 섭취를 시켜봤더니 섭취 4주 후 진피의 치밀도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섭취 중단 2주 뒤에도 진피의 치밀도가 개선된 채로 유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피 치밀도가 개선이 되면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는 건가요? 그만큼 이제 쫀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뒷받침할 만한 연구 결과도 좀 하나 알아온 게 있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000mg씩 12주 동안 섭취를 시킨 연구에서 섭취하는 동안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진피 치밀도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단한 후에는 어떨까? 섭취를 중단한 2주 뒤에도 피부의 수분량이나 보습, 각질과 같이 피부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